안녕하세요. 10월 13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10월 들어 가장 기다리셨을 법한 소식,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를 마쳤다고 하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의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네. 드디어 이제 사이좋게 합의를 하게 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건데, 뭐 스몰 딜이라고 일단 합니다. 뭐 전체적인 부분이 다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중국이 미국 쪽에 있는 농산물을 좀 사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골자가 됐었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강제 이전, 뭐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합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그 이번 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었던 관세 이런 부분들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추후에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2단계, 3단계 협상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무역 협상이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네. 이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물론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무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경제를 대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무역 분쟁이 사실 벌어지게 되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경제 성장률이, 특히 중국이 많이 그랬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우리 간접 국가인 우리나라도 패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재의 납품이 더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보다 나쁘진 않고요. 일단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우리나라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특징주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 3주째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바이오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첫 번째 종목은 HLB예요. 어떤가요? 네. 지난주, 그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단을 좀 이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이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 이후에 다시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상승이 좀 됐죠.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보신다라면, 여기 이제 9월 말 정도죠. 이제 주가가 횡보하는 이 시점에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 환매가 일어나게 된 거죠. 공매도의 환매는 매수로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좋은 소식과 함께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진단해드렸던 그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10월 6일이겠죠. 10월 6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부분들은 얘는 지금 악재를 해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 해소. 그렇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만원대 넘어가면서 12만원, 13만원 요 라인대에서 계속 저항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 때는요, 그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자, 이쯤이면은 이제 내가 본전을 찾았어. 이제 매도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게 15만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2만원까지 떨어지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지옥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만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12만원, 13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이제라도 팔아야 되겠다. 본전이라도 이 정도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또 주춤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보이게 되면 불안하죠. 왜? 다시 떨어질까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본전을 챙기라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 홀딩이지만 지금은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HLB 같은 경우는 악재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많이 들고 가시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 매도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매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신규 조건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 전량 매도하기 어려우시다라면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비중을 가볍게 하자. 네, 일단 단기적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알아봤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규 의견은 뭐 좋지 않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바이오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네요. 지금 네. 신라젠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신라젠도 이제 지난주에 진단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고요. 네. 과거에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은 형태. 이게 지난주에 모양새로 돌아가 보면 여기였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진단을 드릴 때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이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2만원 정도의 저항이 있지만 매물대는 훨씬 전에 형성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000원에서 18,000원 요 라인대로 제가 그 단기적 목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포인트를 이제 이번에 충실하게 잘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이제 나타난 부분들이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간단한 겁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환매 더하기 좋은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이게 블랙락이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블랙락도 어떻게 보면 지분을 확대한 부분이 뭐 소량 지분이지만 약간의 물타기성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일단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이 61선 또 이 2만원대 정도의 근접에 달하는 그런 그 저항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주가가 반등 그 다음에 들어와서 횡보 그리고 그 저항이 좀 얕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까지 즉 현재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횡보 구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들어가시면은 횡보 구간을 조금 더 경험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먹을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매도 타임을 일단 일시적으로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뭐 월요일날 일단 장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겠지만 매도 의견도 하지 않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 가지고 있다라면 매도를 놓쳤다라면 그냥 보유하시고 다음번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라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상승시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좀 기다려보는 게 괜찮다는 의견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는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기업들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이네요. 네, GS 리테일은 증권사에서 이제 좋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GS 리테일은 잘 아시듯이 이제 그 편의점 사업 쪽이라서 이제 최근에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많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5년도에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S 리테일이 그동안 6호선, 7호선 지하철역에 있는 그 상가 임대를 좀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었는데 이게 적자가 계속 났었거든요. 생각보다 그 지하철역에 있는 공실이 좀 많았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었던 덕분 때문에 이제 손실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것을 이제 곧 접는다고 합니다. 곧 접기 때문에 이 적자라는 부분들을 없애게 된다면 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닥을 잡아서 돌릴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되지만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현재 35,000원대부터 4만원 정도에 걸쳐지는 이 구간대가 바닥권이다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바닥으로 한다면 주가는 횡보를 통한 그런 바닥 다지기, 그 다음에 우상향을 통한 그런 원형 바닥의 형태를 만들게 되겠죠. 1차적인 목표 가격대는 뭐 5만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포인트 시점에서 5만원 정도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예요. 지금 4만원 정도니까 한 20% 정도 내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잡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지금 횡보에서 바닥이 완전히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한 번에 왕창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소량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증권사 리포트 나온 종목들 알아보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네, 동아 ST는 이게 약간 좀 황당한 리포트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 드릴 건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매출의 어떤 부분들, 그래가지고 순이익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목표 주가가 12만 5천원이었어요. NH증권에서 나온 기존 목표 가격이 12만 5천원. 그런데 이번에 11만 5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 주가가 사실 이제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추천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가 대비해서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참고할 때 이것은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목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적어도 매수 의견이 아니라 뭐 관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목표 주가는 내려가지만 너희들은 계속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라니티딘이라는 약품에 대한 판매 중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사 기업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 ST라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증권사가 예상하는 그런 충분히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분석을 다 했을 건데, 여기에서 이익률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라는데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들어간다? 사실 이런 리포트 보게 되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다른 거 다 뛰어넘고요. 현재 목표 주가가 얼마냐? 11만 5천원? 오, 현재 주가보다 높네? 매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느냐? 매수로 해라. 투자 의견은 매수다. 목표 주가 이만큼이다. 그럼 먹을 수 있냐라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요, 지지선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를 보여가지고요, 8만원대를 깨진다든지 또는 7만 5천원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지지가 없는 텅 빈 상태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목표 주가가 나중에 되면 11만 5천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따라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니까 중심적인 포인트가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만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8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기 검색어 종목들 준비해 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어떤가요? 인보사 때문에 지금 정지 상태가 있는 거죠. 네. 예,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서 말이 많았는데 일단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요. 개선 기간이 이제 1년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11일까지 일단은 개선 이행을 충실히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도 보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보사겠죠. 인보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 FDA에서는 그 보완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보사가 지금 이 문제가 된 내용이 초기에 그 약품에 집어넣었던 세포가 표기가 다르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A라는 세포를 가지고 이제 약품을 만들어서 임상 시험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A가 아니라 B였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 세포 물질이 처음에 초기에 그 구성이 됐었던 물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대신에 그 표기만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FDA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맞다라면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FDA 쪽에서 그렇다라면 너희들 계속 임상을 재개해라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6만여 명이 넘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목을 매달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게 항상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니까 항상 비중 조절에 대한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가 아니라 개선 명령 기간이 부여가 됐고 또 이 개선 기간 동안에 FDA 쪽에서의 이야기만 잘 풀리게 된다면 우려하실 만한 그런 부분 없이 다시 주가가 주식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코롱 그룹에서도 지금 관심 있게 또 보고 있고 또 비중 있게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전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시고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알아봤습니다. 지금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의견 주지 않으셨고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네, 인기 검색어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네,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 네, 그렇죠. 네,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 예상치는 7조가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도 말들 많았었는데 넘어섰고 4분기 때는 이제 7조를 넘어서서 이제 8조대, 9조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확 돌아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베한테 약간 고맙다는 표현도 조금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우리 반도체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선물로 방사능 오염수나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도 해드렸는데 전혀 웃지 않으시군요. 네, 이게 원래 이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억지 웃음 감사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요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삼성전자는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단타 매매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뭐 현재 가격대가 약간 높게 형성은 좀 됐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급할 거 없죠. 그래서 뭐 바로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내려서서 한 47,000원 정도대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고 천천히 나눠서 그냥 이번 주에 조금 사보고 또는 한 2, 3주 후에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게 될 테고 배당도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홀딩 유지하시고요. 매수는 분할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47,0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네. 감기가 너무 심해서 네네. 한 주 또 결석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시네요. 네, 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환절기 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주 안 나오시니까 또 그냥 왜 안 나오시냐고 뭐 칙칙한 목소리 들어가라고 막. 정말인가요? 네, 거짓말이죠. 네. 네, 모두 날씨가 음.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네. 최 이사님도 한 주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으로 만나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